대구 2023년 가을. 이 도시는 서울처럼 시끄럽지 않지만 외로움을 잊게 할 만큼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서문시장 근처 작은 골목. 낡은 집들이 서로 비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작은 소고기국 밥집이 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 손으로 쓴 글씨, 한 그릇의 마음, 한 그릇, 온 마음을 담아. 한재민, 41세.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15년째 하는 일입니다. 칼과 도마 때문에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예전처럼 잘생기지 않았지만 끓는 국물을 바라볼 때면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소고기 육수 냄새가 천천히 퍼지며 이른 아침의 습기와 섞입니다. 그는 고기를 하나하나 냄비에 넣습니다. 신성한 무언가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습니다. 오직 타닥거리는 불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만 있습니다. 사랑 없이 요리하지 마라. 사람들은 마음까지 맛보니까.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2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게와 저 말씀을 남기고 재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5년 내내 아침 7시 단골 손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채소 파는 김씨 할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평소 자리에 앉습니다. 특별한 거 한 그릇 늘 그렇게. 네, 바로 해드릴게요. 재미는 국물을 뜨고 파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조금 더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웃으며 허겁지겁 먹습니다. 칭찬하지 않아도 먹는 모습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9시가 되면 가게가 한산해집니다. 재미는 테이블을 닫고 점심 손님을 준비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높은 건물들이 다른 세계처럼 보입니다. 그가 속하지 않은 세계. 낮 12시. 가게가 다시 붐빕니다. 회사원, 건설, 노동자, 학생들. 그들은 오고 빨리 먹고 떠납니다. 재미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서빙하고 다시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오후 2시 모든 게 조용해집니다. 재미는 가게 구석에 앉아 남은 국밥을 먹습니다. 익숙한 맛, 익숙한 외로움의 맛. 오후 5시. 노란 햇살이 유리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초인종이 딸랑거립니다.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베이지색 정장 치마, 높이 묶은 머리, 가벼운 하이힐. 소고기국밥 한 그릇 주세요. 목소리가 작고 부드럽고 정중합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녀를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 하지만 국밥 그릇을 테이블에 놓을 때 그녀의 눈을 봅니다. 피곤하지만 밝게 보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감사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국밥 그릇을 보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혼자서. 이 냄새. 집 냄새 같아요. 재미는 카운터 뒤에 서서 컵을 닦는 척합니다. 하지만 귀는 또렷이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내고 나갑니다. 재미는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봅니다. 가슴 속에 낯선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도 아니고 연민도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림.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다는 걸. 밤이 옵니다. 재미는 가게 문을 닫고 청소하고 불을 끕니다. 골목으로 나갑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대구의 하늘엔 별이 많지 않습니다. 민가 굴뚝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연기만 있을 뿐.
그는 가게에서 300m 떨어진 자취방으로 걸어갑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TV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재미는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머릿속에 오늘 오후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이럴 거야.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가을바람이 대구의 작은 골목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낙엽이 한 장씩 소리 없이 떨어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시는 숨 쉽니다. 그리고 작은 자취방 안에서 한재민도 숨 쉽니다. 하지만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빗속의 먼지처럼.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여자가 다시 올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의 국물 냄새가 그녀 인생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그의 인생의 상처가 될 때까지.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밤 그들은 그저 낯선 두 사람일 뿐입니다. 한 사람은 국밥을 끓이고 한 사람은 낯선 사람의 국밥에서 집의 맛을 찾습니다. 대구 2023년 가을. 이 도시는 서울처럼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잊게 할 만큼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윤세라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번 오후 5시 반쯤 회사 일을 마치고.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국밥을 먹고 돈을 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이 국물은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 24시간 끓입니다. 서두르면 맛이 얕아지거든요. 사람도 그런가 봐요. 오래 지켜봐야 진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재미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봤습니다. 28살. 청일그룹 부동산 기획팀 사원. 이름은 윤세라. 혼자 살고 가족은 부산에 있고 서울에 가고 싶지만 아직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라는 이제 단골이 아니라 친구 같았습니다. 가끔 손님이 없으면 카운터에 앉아 재민과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오래전에 왜 안 하셨어요? 요리만 했더니 사람 대하는 법을 잊어버렸나 봐요. 세라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일만 하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재민은 처음으로 세라에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예요?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여기는 언제든 열려 있어요. 2달째. 세라는 이제 주말에도 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물수건을 돌리고 메뉴판을 정리했습니다. 재미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있으면 가게가 덜 쓸쓸했으니까. 어느 비 오는 저녁, 재민이 물었습니다. 세라 씨, 나랑 같이 이 가게 하면 어때요? 세라는 손을 멈췄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심이세요? 나 같은 사람하고는 시작도 안 될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거든요.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사장님 같은 사람이 좋아요. 거짓말 안 하고 꾸미지 않고. 진짜니까. 그들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봄. 작은 자취방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증인은 시장 채소 파는 김씨 할아버지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게에서 국밥을 한 그릇씩 나눠 먹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이 맛으로 살게요. 이 맛이면 충분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라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세라는 점점 늦게 귀가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었어요. 처음엔 한 달에 2~3번. 그러다 일주일에 2~3번. 그러다 매일. 세라의 옷이 달라졌습니다. 저렴한 정장 대신 고급 브랜드. 향수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국물 냄새를 지우려는 듯 진한 향. 재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믿었으니까.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 어느 목요일 저녁, 비가 왔습니다. 재미는 에덴힐 고급 빌라 단지에 배달 주문을 받았습니다. 20만 원짜리 국밥 케이터링. 이상했지만 돈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 보온 가방을 싣고 에덴힐로 갔습니다. 경비원이 확인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103동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검은 제네시스 지구십에서 내리는 세라를. 그녀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잘생긴 얼굴, 비싼 시계.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그 남자의 말에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재민이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재민은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서 봤습니다. 남자가 세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봤습니다. 그들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재미는 한참 후에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 세라가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빠, 아직 안 잤어요?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재미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오늘 에덴힐에 배달 갔었어요.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오빠, 봤어요. 다. 오빠,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최병철 상무님. 우리 회사 임원이에요. 그냥 업무상. 업무상 관계가 어깨에 손을 얹나요? 재민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인맥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몸을 파는 거예요? 딱이 맞을 각오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는 평생 이 좁은 골목에서 국밥이나 끓이면 만족하겠죠. 하지만 난 아니에요. 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나랑 있으면 안 되나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지만 좋은 사람은 꿈을 먹여주지 못해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세라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향수 냄새만 남기고. 재미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게로 갔습니다. 새벽 5시. 국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국물은 타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오후 재미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도현. 변호사. 재민아, 무슨 일이야? 도현아. 상간자 소송이 뭐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세히 얘기해봐.
그날 밤 재민은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것. 대구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재민의 마음은 이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끓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끓인 국물처럼 깊고 진하고 되돌릴 수 없게. 1년이 지났습니다. 대구는 눈에 묻혔습니다. 한재민의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그는 이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끓는 물만 기다렸습니다. 박도현은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호텔 CCTV, 신용카드 명세서, 문자메시지 복원 기록, 최병철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에덴일 빌라 103동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최병철이었습니다. 재민아, 충분해.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이기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2024년 12월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부정행위자 손해배상 청구의 소. 피고 최병철. 청구 금액 3천만 원. 최병철의 변호사에게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모든 접촉은 정상적인 업무관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기혼 남성으로서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재민은 그 문장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 없이 1월 첫 변론기일 대구지방법원 302호 법정. 재민은 낡은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15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것. 최병철이 들어왔습니다. 맞춤 양복, 명품 시계, 값비싼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그는 재민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 하지만 재민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만 봤습니다. 원고 측 입증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도연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넘겼습니다. 최병철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피고 측 이 호텔 이용 내역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간대. 최병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업무상 미팅이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필요했기에. 호텔 객실에서 업무 미팅을요? 침묵. 방청석에서 작은 웃음소리. 도연이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복원된 문자 메시지들. 2024년 6월 3일 오후 11시 27분. 피고가 윤세라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오늘 네 향수 냄새가 계속 생각나. 내일은 더 오래 있자. 재판장님, 이것이 업무상 관계입니까? 최병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님, 그 메시지의 맥락을. 피고, 직접 답변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최병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재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여자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저는 기혼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윤세라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화장기 없는 얼굴. 값싼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병철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따라다녔다고? 정숙하십시오. 아니에요. 이 사람이 먼저였어요. 승진시켜준다고, 결혼해준다고,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병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쳐요. 당신이 뭔데 여기서? 피고. 앉으십시오. 법정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라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남편 잃었어요. 직장도 잘렸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질서가 돌아왔습니다. 세라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최병철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재미는 그 모든 걸 표정 없이 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나가고 있다는 것만. 2월 최종 변론. 도연이 마지막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최병철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작년부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제가 모르는 식당과 호텔이 있었습니다. 물어봐도 회식이라고만 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혼하겠습니다. 저도 존엄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녀가 증언대를 내려올 때 최병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판결. 재미는 혼자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피고 최병철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망치 소리. 일바. 복도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겼다. 재민아. 3천만 원이야. 하지만 재미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거야. 그날 밤 재미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물을 끓였습니다. 24시간. 천천히. 새벽 5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였습니다. 맛이 달라졌네. 전보다 더 깊어. 그런가요? 응.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요리도 깊어지는 법이야. 재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국물을 끓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춥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판결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대구는 여전히 추웠지만 재민의 가게에는 봄 기운이 돌았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잘하셨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병철은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정확히는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청일그룹 법무팀 이사가 그를 불렀을 때 탁자 위에는 이미 사직서 양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철 씨,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언론에 나가면 곤란합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다. 퇴직금은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최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20년 다닌 회사.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명확하니 3분할은 어렵습니다. 오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강남 아파트, 강원도 펜션, 2대의 차. 절반을 넘겼습니다. 통장 잔고도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재민에게 지급할 3천만 원.
변호사 비용 1,200만 원. 최병철의 통장에는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4월 초 최병철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성수동. 10평도 안 되는 공간.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후배들, 거래처 사람들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루는 술을 마셨습니다. 편의점 소주. 이병째를 비울 때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윤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야. 나야. 전화는 3번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법정에서 그렇게 말한 거 나도 너무 당황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전 이미 다 잃었어요. 나도 다 잃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긴 침묵. 그리고 세라의 목소리. 차가웠습니다. 최병철 씨. 당신은 이제 쓸모없어요. 저한테도, 누구한테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병철은 소주병을 벽에 던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편 윤세라는 역삼동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일그룹에서 해고된 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력서를 보며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청일그룹, 좋은 회사인데 왜 그만두셨어요? 개인 사정으로. 혹시 소송 관련해서? 업계가 좁아서요. 소문이. 세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강남역 근처 룸살롱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빙.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루 12만 원. 처음 출근한 날, 실장이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네. 아슈바? 아슬아슬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다들 해. 웃어. 손님들 기분 맞춰줘. 그게 다야.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입던 명품 옷들은 다 팔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검은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술을 날랐습니다. 어느 날 밤 손님 중 한 명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야, 너 어디서 봤는데? 청일그룹 아니었어?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다. 최병철이랑 사귀던 그 여자. 와, 여기까지 오다니. 인생 참.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가짜 웃음. 술잔을 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월 어느 날 세라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재민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밤 10시.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재민이 나타났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세라 씨, 세라는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립스틱이 번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재민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녀를 봤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무도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한 번만 더 기회를. 세라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세라 씨, 응, 오빠. 나 여기 있어. 다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거짓말의 찌꺼기예요.
재민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라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에서 재민은 불을 켰습니다.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 끓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눈. 이상했지만 대구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과거도, 고통도, 배신도. 이제 끝이구나.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 김씨 할아버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골들도. 삶은 계속됩니다. 복수가 끝난 뒤에도. 그리고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2025년 봄. 대구의 골목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한재민의 가게 앞에도, 낡은 간판 아래에도 노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새벽 5시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국물을 끓였습니다. 24시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국물이 정말 좋아. 뭐가 달라진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마음이 편하면 손맛도 편해지는 법이지. 계속 이 맛으로 가게.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도현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장 대신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재민아, 요즘 어때? 그냥 살아가고 있어. 3천만 원은 다 받았지? 응. 어머니 산소 이장하고 가게 주방기구 좀 바꿨어. 나머지는 저축했고. 도연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보통 사람 같으면 무너졌을 텐데. 무너졌었어. 한동안 그냥 일어났을 뿐이야. 일어나는 것도 용기지.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병철은 이태원 작은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사장은 그를 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없었습니다. 야, 병철이. 3번 테이블 맥주 2병. 네, 그는 맥주를 날랐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사람처럼. 그는 예전에 자신도 이렇게 서빙 직원을 대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밤 11시 퇴근길. 원룸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그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SNS도 탈퇴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먹다가 멈췄습니다. 문득 한재민의 국밥 맛이 생각났습니다. 1년 전 처음 먹었을 때 따뜻했습니다. 그때 그냥 맛있다고만 했어도 그는 혼잣말을 멈췄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윤세라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집.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버지는
신문만 봤습니다. 며칠 후 세라는 부산 서면의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구 860원. 하루 6시간. 사장은 50대 여자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라 씨, 커피 내리는 거 천천히 배우면 돼요. 급할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었죠? 괜찮아요.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일해요. 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우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5월 어느 날, 세라는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줄을 썼습니다. 재민 오빠에게. 그리고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자고? 아니,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만 썼습니다. 오빠의 국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는 그 맛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세라.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생긴다면 그때 보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6월, 대구는 덥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의 가게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옷차림. 혼자 와서 조용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재민은 국밥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맛이 나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자주 와도 될까요? 언제든 오세요.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가게 문을 닫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구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고층 빌딩들도 보였습니다. 예전엔 저 불빛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불빛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켜보셨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저 복수했어요. 근데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는 게 진짜 복수더라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국물을 끓일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최병철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도 술집에 출근할 것입니다. 맥주를 나를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라면을 먹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윤세라는 카페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커피를 내릴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편지를 다시 꺼내볼 것입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교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대구의 밤은 깊었습니다. 골목 어귀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한재민의 가게 간판, 한 그릇의 마음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국물 냄새가 다시 골목에 퍼질 것입니다.
따뜻하고 깊고 진심이 담긴 그 냄새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